제4장 테이블을 이용한 다이빙 계획. 제4장 테이블을 이용한 다이빙 계획에 대해 배워볼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때인의 감압 모델, 오늘날의 다이브 테이블,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 다이빙 계획표. 최초 할때인의 감압 모델은 영국 해군성의 요청으로 연구되었으며 인체 여러 조직에 기체가 흡수되는 속도를 수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반포화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조직이 최대 흡수 가능한 기체량의 절반을 흡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0분 조직은 1시간이 지나야 50%가 포화되고 5분 조직은 단 5분 만에 50%가 포화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조직 내 포화량이 증가하며 60분 조직은 6시간에 약 98.5%까지 포화되며 5분 조직은 30분 만에 같은 수치에 도달합니다. 이처럼 반응 속도가 빠른 조직은 빠르게 기체를 흡수하고 빠르게 배출하는 반면 느린 조직은 천천히 흡수하고 배출합니다. 이 모델은 감압병 예방을 위해 각 조직의 최대 허용 압력을 추정하는 데 활용되며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해 다이브 테이블이나 컴퓨터로 감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날의 다이브 테이블은 할때인의 이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정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조직 구분이 더 세분화되었고 M값이 재설정되었으며 최대 상승 속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체의 흡수 및 배출 시간, 알고리즘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선된 테이블들은 각기 다른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테이블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이버가 사용하는 다이브 테이블은 몸속에 얼마나 질소가 쌓였는지를 계산해서 언제, 얼마나 쉬어야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다이빙한 후 바로 또 다이빙할 때 몸에 남아있는 질소가 많으면 감압병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다이브 테이블을 통해 적절한 휴식 시간과 반복 다이빙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다이버들은 자신에게 사용하기 편하고 익숙한 테이블을 선택해서 사용하며 이 테이블에 따라 다이빙 계획을 세우지만 다이브 테이블을 따라서 다이빙한다고 해서 100%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압병은 체질, 피로, 수면 부족, 수온, 운동량 등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테이블을 참고하되 자신의 몸 상태도 잘 살펴야 합니다. 다이브 테이블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일반 규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흡 기체별로 수심마다 허용 가능한 체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를 사용할 경우 특정 수심에서 몇 분 이상 머물 수 없는 이유는 그 수심에서 질소가 몸에 축적되는 속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허용 체류 시간입니다. 다이빙 중에는 계속 질소가 몸에 축적됩니다. 쉽게 말해 해당 수심에서 숨을 쉴수록 질소가 몸에 쌓이는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수면에서 쉬는 동안에는 질소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건 테이블에서 체내 잔류 질소가 줄어드는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반복 다이빙에서는 남아있는 잔류 질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테이블에서는 잔류 질소를 특정 그룹 또는 문자로 나타내고 다음 다이빙까지의 휴식 시간에 따라 이 잔류 질소 값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즉, 하나의 다이빙이 끝나더라도 그 여파는 남아있고 다음 다이빙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에 대한 설명입니다. TDI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이는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TDI 교육 시스템에서도 표준 도구로 이 테이블을 활용합니다. 이 테이블은 군사적, 과학적, 상업적 다이빙뿐만 아니라 스포츠 다이빙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즉, 프로페셔널 다이버부터 레크리에이션 다이버까지 가장 보편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테이블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TDI가 사용하는 다이브 테이블은 단순히 개인이나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해군에서도 쓰이는 믿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걸 잘 익혀두면 전 세계 어디서든 다이빙 계획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의 일반 규칙을 설명합니다.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다이빙은 가장 깊은 수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이빙 도중 수심이 들쭉날쭉했더라도 가장 깊었던 수심이 기준이 됩니다. 잠수 시간은
하강을 시작한 순간부터 상승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맨 아래 도착해서 머무는 시간뿐 아니라 내려가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안전정지는 3m에서 5m 사이의 수심에서 3에서 6분간 선택적으로 시행하며 이 시간은 잠수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 상승 속도는 분당 9m입니다. 너무 빨리 올라오면 감압병 위험이 있으므로 천천히 올라와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다이빙 계획표란? 다이빙, 특히 연속 다이빙 다시 말하면 반복 다이빙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수심, 잠수 시간, 수면 휴식 시간, 잔류 질소, 총 잠수 시간 등을 계획하고 기록합니다. 핵심 용어를 살펴볼게요. SI, 즉 Surface Interval은 수면 휴식 시간을 의미하며 다이빙 사이의 수면 위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잔류 질소가 줄어드는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PG, 즉 Pressure Group은 압력군을 의미하는데 다이빙 후 몸 안에 남아있는 질소량을 알파벳으로 표시합니다. A는 질소가 거의 없는 상태, G는 질소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이빙 계획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다이빙을 하고 나서 PG 값이 정해집니다. 수면 휴식을 갖고 다시 두 번째 다이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다시 PG가 변화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다이빙마다 실제 잠수 시간, 잔류 질소 시간, 총 잠수 시간이 함께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표는 연속 다이빙에서 몸 안에 얼마나 질소가 남았는지를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꼭 정확히 계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설명드릴게요. 1번 문제. 할때이는 자신이 연구한 모든 내용을 결합하여 무엇이라는 복잡한 수학 계산식을 만들어냈고 이를 이용하여 다이버들이 지켜야 할 수심과 시간의 제한을 설정하였는가? 정답 알고리즘. 할때이는 실제로 복잡한 수학 모델을 통해 감압표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다이버가 지켜야 할 수심과 시간의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2번 문제. 모든 다이브 테이블은 정확히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틀림. 다이브 테이블은 제작 방식, 사용된 모델, 가정된 조직 수 등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서로 호환되지 않으며 같은 테이블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번 문제. 질소의 노출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정답 감압병. 감압병은 질소가 과도하게 축적되거나 너무 빠르게 배출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소 노출 관리는 곧 감압병 관리입니다. 4번 문제. 감압병의 발병 확률은 무엇마다 다르며 매일매일 다르다. 정답 사람. 감압병은 개인의 신체 상태, 피로도, 체온, 수분 상태,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다이빙 조건에서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다이빙 하는 동안 운동량이 증가하면 감압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맞음. 운동량이 많아지면 체내 혈류 속도가 증가하고 더 많은 질소가 조직에 흡수됩니다. 그만큼 감압병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6번 문제. 다이브 테이블에서의 제한 범위를 지킨다 해도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맞음. 감압표는 통계와 이론 모델에 기반하므로 개인의 컨디션, 탈수, 피로도 등 변수에 따라 감압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에서 잠수 시간은 하강 시작부터 언제까지로 정의하는가? 정답 상승 시작 또는 상승 직전.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에서는 최대 수심에 도달한 시점부터 상승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잠수 시간으로 봅니다. 이때 안전정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8번 문제.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에서 21m에서의 무감압 한계 시간은 몇 분인가? 정답 48분.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 기준으로 21m 약 70피트의 무감압 한계는 48분입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감압정지가 필요합니다. 9번 문제.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에서 10m에서 60분간 다이빙했다면 압력군은? 정답 F. 테이블을 보면 10m 약 33피트에서 60분 다이빙하면 압력군은 F가 맞습니다. 10번 문제. 이 문제에서는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을 사용하여 첫 번째 다이빙을 수심 21m에서 45분 하고 그 다음 1시간 30분 동안 수면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빙을 수심
15m에서 25분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다이빙에서 첫 번째 다이빙 결과를 표에서 찾아보면 21m에서 45분 다이빙 한 후 피지, 즉 압력구는 제의가 됩니다. 첫 다이빙이므로 잔류 질소 시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총 잠수 시간은 45분 그대로입니다. 수면 휴식 1시간 30분 뒤에 피지, 즉 압력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의에서 1시간 30분, 수면 휴식하면 압력군은 I로 낮아집니다. 두 번째 다이빙을 15m에서 25분 실시할 계획이라면 압력군은 I 상태에서 15m로 다이빙할 때 잔류 질소 시간은 65분이고 실제 잠수 시간은 25분이므로 총 잠수 시간은 65 더하기 25로 계산하면 90분이 됩니다. 따라서 15m 기준에서 총 잠수 시간 90분은 압력군 M이 됩니다.